안녕하세요. 수의학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송림고등학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송림고등학교 입학하는 많은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송림고등학교 학교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 제 영상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송림고등학교의 수학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개괄적으로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도 아이들의 성적 분포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그럼 시험 준비는 좀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하는 게 효과적일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학교의 시험 문제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림고등학교의 시험 문제는요, 전체 21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21문항이 출제가 되고 객관식이 14문제고요.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7문제나 됩니다. 그러니까 송림고등학교의 수학 문제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주관식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보통 다른 학교들은 주관식 문제가 좀 적은 학교들은 3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송림고등학교는 7문항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관식 문항이 많이 출제되면 주관식 서술형이니까 답을 쓰다 보면 아이들이 빠뜨리고 쓰거나 뭐 이제 등등의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점의 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관식 서술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서술을 하다 보면 그냥 막 푸는 것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시간 관리에도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는 학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송림고등학교에 이번에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계산 과정에 있어서의 정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도 옮겨 쓰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쓰면서 답을 낼 수 있을 만큼 좀 연습을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체 문항은 21문항이 출제가 되고 주관식 서술형 비중이 굉장히 큰 학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문항이 대략 몇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냐, 이 문항 중에서 그거를 살펴보면 객관식 문항은 한 문항 정도만 어렵고요. 오히려 어려운 문항은 주관식 서술형 문항이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찍어서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관식 문항이 많이 출제되는 학교들은 평균 점수가 낮습니다. 평균 점수도 낮고, 그 다음에 1등급 컷도 좀 낮은 점수에서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송림고등학교의 시험을 대비하는 요령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아이들이 좀 꼼꼼하게 실수 안 하고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요, 요건 객관식 12번 문제입니다. 객관식 12번 문제고 모의고사 기반으로 선생님이 변형했던 이러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3차 방정식에 대한 근의 성질에 대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서술형 문제고요. 6점짜리입니다. 6점짜리고 어쨌든 요거 하나 틀렸다 그러면 6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서술형 문항이고 어쨌든 요 문항도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인데 난이도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7번 문항이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또 알파, 그 근의 세제곱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어떤 값을 구하는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고난도 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7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산의 정확도, 그 다음에 연습,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잘 해야 되는 이러한 학교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이러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아이들의 성적 분포는 어땠는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점수는 60점이 안 되죠. 그러니까 59점이고요. 그 다음에 90점 이상자도 4.1%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등급 컷이, 물론 이게 중간고사 점수만은 아닙니다.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산 점수, 1학기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인데 학교의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을 볼 수가 있죠. 1등급 컷이 거의 90점 초반에 끊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 다른 학교들을 보면 보통 90점 이상자들이 보통 많은 학교들은 뭐 30%까지 되는 학교들도 있고요. 보통 한 15%?
뭐 20% 이 정도 돼요. 근데 이 학교는 90점 이상자가 4.1%인 걸로 봐서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 그 송림고등학교 아이들이 뭐 이렇게 모자라는 아이들이 여기를 간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추첨을 통해서 간 학교이기 때문에 이거는 4.1%뿐이 안 됐다라는 얘기는 아까 그 서술형 문항이나 이런 쪽에서 감점들이 좀 많았고 아이들이 시간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았던 이런 학교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학교의 또 학생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60점 미만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60점 미만자들도 여기 보면 42%나 됩니다. 수학에서. 그래서 학교에 있어서의 어쨌든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들의 성적 이 편차들도 굉장히 좀 심한 학교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정리하면 송림고등학교에서 내신 준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학교 내신의 기본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풀어야 돼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쉬워서 안 푼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아이들 보면 꼭 시간 관리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빨리 쉬운 것들은 빨리빨리 실수 없이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교과서 문제들을 좀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나 부교재 이거는 진짜로 여러 번 반복해서 곱씹어가면서 자기 거의 영양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를 그냥 건성건성 푸는 학생들은요 절대로 학교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는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어쨌든 경향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난도 문제에 대한 공략법인데요. 고난도 문제에 대한 공략법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모의고사 기반으로 준비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통 한 3년치, 4년치 정도의 해당 단원에 대한 문제들을 좀 뽑아서 그 모의고사 문제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그걸 똑같이 내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하니까 어쨌든 모의고사 기반의 좀 문제들,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문항들을 뽑아서 그런 문제들을 완전히 자기 걸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송림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학교에 입학해서 아무쪼록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줘서 감사합니다.